자, 시작을 합시다. 자, 오늘은 프라이, 패스트, 리드 솔로만 IOP를 할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러 커렉션 기반 폴리널 커미먼트를 배웠었죠. 자, 네. 여하튼 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에러 커렉션 코드를 붙여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프라이도 일종의 에러 커렉션 코드고, 근데 사실 에러 커렉션 코드, 뭐 예를 들어서 오라이언이라든지 그런 브레이크다운보다 먼저 개발됐던 게 프라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풀리는 커뮤니티 스킨 중에서 프라이 기법을 한번 배워보시죠. 아, 뭐 여기 설명 있지만 이건 넘어갈 거고, 음, 뭐 스나크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많이 쓰고 있는 게 말린 플렁크 이런 거를 플리넘의 알프로 많이 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플리넘 커뮤먼트를 뭘 쓰냐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KGG도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에러 커렉션 코드 기반한 것도 있고, 뭐 블랙프로프 기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 기반한 것도 만들 수 있고, 다크 기반한 걸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KGG로 한 것도 있고, 블랙프로프로 한 것도 있고, 프라이로 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음. 이런 이제 KGG나 블랙프로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리프틱 커브를 많이 쓰고 있죠. 일리프틱 커브를 많이 쓰면 사실 좋은 점이 어디션 오퍼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티브 홈픽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뭔가 다양하게 유용한 걸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프라이라든지 또는 에러 커렉션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해시 베이스드 커미먼트라서 사실 그런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스나크를 쓰려고 할 때 셋업을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트랜스페런스 셋업으로 되어 있는 스나크로 우리가 KGG를 안 쓰고 뭐 블랙프를 쓴다든지 또는 프라이웨어를 쓰는 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어, 블랙프를 쓰는 경우에 프로프의 사이즈가 프라이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블랙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프로프 사이즈가 로그로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 같은 경우는 로그 제곱으로 되고, 오라인이 아니라 뭐 브레이크다운 같은 에러 커렉션 코드 같은 경우는 n의 2분의 1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컸고, 단점은 블랙프로 같은 경우에는 베리피케이션이 느리죠. 베리피케이션이 서킷 사이즈만큼 시간을 볼까 뭐 늘었던 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런 프라이, 코플리너 커미먼트를 해시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오로라라든지 이런 것도 프라이 기반이었죠, 보보다. 이런 경우에는 프루프 속도도 꽤 빠르고, 그다음에 베리파이 타임도 꽤 빠른데, 문제는 이제 프루프 사이즈가 꽤 크다. 여기서는 한 몇 메가 정도 보통 되는 것 같았어요. 대신 좋은 점은 프루프가 꽤 빠르고, 그다음에 포스트 퀀텀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트 퀀텀 스나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 컴퓨터 컴퓨터가 나온다, 사실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음, 이건 훨씬 이제 빠른 거고, 얘는 뭐 브레이크다운이라든지 이런 계열은 프루프 사이즈가 더 컸었는데, 여하튼 속도는 뭐 KGG 쓰는 그런 플렁크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이었고, 대부분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그냥 연산들하고 해식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이 좋고 그로스 16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제일 빠르긴 하죠. 거의 제일 빠르긴 하고 대신 트랜스퍼런트 셋업이 있으니까 트러스 셋업을 해야 되니까 트러스 셋업 때문에 좀 귀찮은 작업이다. 그다음에 뭐 KGG3 플랑크 같은 경우는 유니버럴 셋업이니까 한번 뭔가 파라미터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재사를 할 수 있는데 프로프 사이즈가 그로스 16보다는 크고 그로스 16보다 좀 느리고 한 4배 느렸던 것 같고 그다음 퍼스트 퀀텀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단점이다 하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거는 프라이를 볼 거예요. 얘는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 커뮤니티예요. 유니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 커뮤니티가 뭐예요? fx는 x 3승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이런 하나의 변수로 나타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유니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Q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니베리에이트 폴리노미얼이라고 말을 할 텐데 Q 사실 QX예요. QX고 얘는 K-1차 폴리노미얼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모두 P에서 동작하는 개수들 뭐 숫자들 전부 다 모두 P 그래서 모두 P에서 동작하는 그런 폴리노미얼이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K가 5다 그러면 5차 5 빼기 1 그러니까 4차 다항식이죠. 다항식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P가 7이다 그러면 가능한 Q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6X 더하기 5X 제곱 3X 3승 그 다음에 뭐 9X 4승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죠? 개수가 어쨌든 0부터 6 사이야 되니까 그래서 X 4승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런 폴리노미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폴리노미얼 있을 때 프루버랑 베리파이가 있는 거고 프루버는 폴리노미얼을 커밋을 해야 되겠죠. 커밋을 하고 베리파이어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을 달라 하면 얘가 QR을 주면서 뭔가 증명을 같이 줘서 이게 커밋되어 있는 Q에 R을 넣은 이벨리스 값이 맞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게 폴리노미얼 커미먼트였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프라이에서는 이 QX가 있으면 프로버가 QX는 프로버가 알고 있을 거고 뭐 K-1차 폴리노미얼이라는 걸 이건 이 값은 프로버가 알고 베리파이가 있는데 프로버가 어쨌든 폴리노미얼 커밋을 해야 되죠. 그렇죠? 커밋하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이게 모두 P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QX라고 쳐봐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X의 범위는 0부터 P만 3죠. 맞아요? 그러면 Q0, Q1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프로버가.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머클트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루트. 그리고 이 루트를 줘요. 이게 폴리노미얼에 대한 커밋먼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R을 주는데 R이 1이다. 그럼 얘가 뭘 리턴하면 돼요? Q1 값을 주면 되고, 그렇죠? 근데 Q1 값이 머클트리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머클트리 패스를 주면 되겠죠. 이 값과
자, 이거의 코패스에 해당되는 Q0. 이쪽 편에 있는 값, 이쪽 편에 있는 값, 이쪽 편에 있는 값 쭉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 해가지고 쭉 주면 되겠죠. 됐어.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죠? P가 크죠? P가 보통 얼마쯤 돼요? 128승 뭐 실제로 이제 프라이에서는 이거 굉장히 작은 걸 써요. 128승 이런 걸 안 쓰고 작은 걸 쓰지만 어쨌든 뭐 꽤 커요. 이런 꽤 큰 숫자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다 이밸류션 하기엔 너무 힘들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FP라고 하는 요거의 사이즈가 뭐 이게 128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64승. 그래서 이만큼을 다 여기서 프로버가 이밸류션을 해야 되면 너무 많죠. 숫자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FP를 다 이벤션하는 게 아니라 FP의 일부에 들어가는 그냥 서브셋을 뽑아가지고 그 서브셋에 대해서만 이벤션을 하겠다. 그럼 저 서브셋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쁜 애를 뽑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서브셋을 우리가 잘 뽑아야 돼요. 예쁜 애로. 이제 서브셋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될 텐데 프로버가 베리파이 때 주는데 Q를 이밸리에이션 할 텐데 어디에서 할 거냐면 오메가에서 할 건데 오메가는 모두 P가 가질 수 있는 전체 범위 중에 서브셋이고 얘의 개수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프로버가 베리파이한테 Q의 X를 이밸리에이션을 쭉 줄 텐데 Q의 X가 지금 K-1차예요. 그러면 몇 개의 점이 있어야지 QX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최소 K개가 있어야 되죠. 1차식이면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돼요. K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밸리에이션 할 때도 K보다 적으면 사실 이게 뭘 이밸리에이션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할 때 적어도 여기 이밸리에이션 한 게 K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 K개만 했다. 그럼 다 모여야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개로 하지 않고 우리가 K보다 좀 큰 값을 할 거예요. 얼마만큼 크게 할 거냐면 로분의 1로 만들 거예요. 물론 로는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제 로분의 1이라고 하는 건 K보다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로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2K만큼 이별션. 로가 4분의 1이다. 그럼 4K만큼 개수를 이별션합니다. 그래서 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개수를 이별션해야 되죠. 자, 로분의 1만큼 더 많은 개수를 만들어야 되죠. 이별션해야 되죠. 그래서 로분의 1이 사실은 블루업 팩터. 그래서 로분의 1이 1이면 K개만큼 이별션 되는 거고 로분의 1이 2면 2배, 로분의 1이 4면 4배, 로분의 1이 8이면 8배만큼 더 이별션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프라이 블루업 팩터라고 얘기하고 로분의 1이 사실 중요한 게 로분의 1이 커지면 커질수록 풀버의 타임은 어떻게 돼요? 로분의 1이 2분의 1일 때랑 로분의 1이 4분의 1일 때 프로빙 시간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4배를 이별시니까. 2배만큼 더 걸리겠죠, 시간이. 그런데 나중에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2일 때보다는 4일 때가 사실 일종의 에러 커렉션을 보면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코드워드가. 코드가 더 길어지면은 에러를 더 쉽게 디텍트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어렵게 디텍트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죠. 그 코드워드가 길어지면 에러 디텍션이 더 쉬워져요. 즉, 로우분의 1이 4가 되면 2일 때보다는 에러를 더 금방 디텍트하기 때문에 베리파이어가 프루브한테 조금 더 적게 물어봐도 돼요. 쿼리 개수가 적어도 개수가 낮아져요. 만약에 로우분의 1이 커진다면. 자, 쿼리 개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베리파이 타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빨라진다는 얘기죠. 프루프 사이즈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우분의 1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루브는 오래 걸리고 베리파이 시간, 프루프 사이즈는 작아지죠.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우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뭐냐면 에러 커렉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러 커렉션 보면 레이시 있었죠? 레이시라고 보면 돼요. 레이시 뭐였어요? 원래 코드워드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의 정보량이죠. 그래서 코드워드가 예를 들어서 4K이고 만약에 메시지가 K개다. 그러면 레이스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전체 중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메시지 양이니까. 그래서 이 레이시 로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돌릴 거냐면 프루버가 베리파이한테 커밋을 해서 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커밋을 해서 줄 거냐면 요거를 계산할 텐데 요게 어, K개만큼 할 텐데 K개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한다고 그랬죠? 로그의 1만큼 더 많이 해서 줄 거고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줄 거고 그 얘기는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이제 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뭔가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막 체크를 할 텐데 하나만 물어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개를 물어볼 거예요. 원래는 이제 람다계만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맞게 됐는지 여기가 맞게 됐는지 여기가 맞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람다는 보통 이제 컨스탄트죠. 128 이런 걸 써요. 128번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분의 1이 크다.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다는 얘기는 에러를 그럼 더 많이 디텍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로분의 1이 2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절반이 신드롬이잖아요. 절반이 다 다른 거라 보면 되는 거고 5분의 1이 4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4분의 3이 다 신드롬이다. 다 다른 에러 커렉션 코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로분의 1이 2일 때는 베리파이가 그냥 아무렇게 찍으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색칠한 부분의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계속 베리파이가 2분의 1 요 영역만 찍으면 뭔가 자기가 속일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다른 쪽을 가면은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다 치면 베리파이어가 치팅을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의 람다 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색이 들어가면 만약에 프로버가 치팅을 성공한다고 쳐요. 그런 거라고. 왜냐하면 색칠한 부분은 에러 커렉션 코드니까 저기를 만약에 베리파이가 물어보면 프로버 입장에서 거짓말을 못해서 실패하는 거고 하얀색 쪽은 프로버가 치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는 치팅의 성공 확률이 얼마예요? 프로버가? 4분의 1이죠. 그리고 람다번. 그래서 성공이 되겠죠. 그러면 어,
이걸 따로 다시 쓰면 이거는 2분의 1에 2 람다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런 식으로 쭉 쓰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의 n승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성공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의 n승이 람다번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로는 지금 2분의 1의 n승.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로분의 1이 2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람다승. 그래서 람다번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로가 2분의 1의 n승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람다가 되려면 람다 프라임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데요? n분의 람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분의 1이 굉장히 크면 그러면 적게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만큼 적으면 돼요? n이 얼마예요? 음, 지금 2분의 1의 n승이 우리가 뭘로 잡았어요? 로분의 1로 잡은 거죠. 그럼 n은 뭐예요? 로그 2로죠. 맞죠? 어, 아니죠. 이게 로죠, 이게. 이게 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n은 얼마요? 로그 2 로분의 1이죠. 뒤집고 나서 로그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 프라임은 몇 번으로 줄이냐면 로그 2 로분의 1만큼 줄여줄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로분의 1이 만약에 8배가 됐다. 8이 됐다. 그러면 물어보는 횟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몇 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3분의 1로 되는 거고. 로분의 1이 예를 들어서 1024다. 1000배로 늘린 거죠. 엄청 늘었죠. 1000배로 늘었어요. 그런 경우에 물어보는 횟수는 10분의 1. 그러니까 프로버는 리니어하게 만약에 일이 늘어나면 프루프 사이즈랑 베리파이의 일은 로그로 사이즈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베리파이어랑 그 프루프 사이즈가 똑같이 리니어하게 줄지는 않는다. 로그로 준다. 여하튼 이런 걸 잘 트레이드오프를 살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어, 그래서 얘는 람다번 붙는데 이게 사실은 로그 5분의 1의 람다번 이렇게 해서 물어볼 거고 한번 물어보면 프로버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주는데 대답을 해줄 때 뭘 알려줘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항상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는 거냐면 베리파이어가 뭐 여기 위치를 물어봤어요. 값이 얼마냐? 또는 뭐 여기 위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람다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값을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니까 또 뭘 알려줘야 돼요? 머클 트리 패스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 값을 알려주면서 음, 감이 멈추진 않았겠죠. 그래서 머클 페리 루트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 곱하기 물어보는 이것 이게 대충 람다 프라이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줘야 돼요? 저 하나에 대해서 머클 패스 그러니까 머클 트리의 높이만큼 줘야 되겠죠. 머클 트리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머클 트리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로분의 1 K겠죠. 그러면 이 머클 트리의 높이는 로그가 되겠죠. 이걸 로그를 씌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다시 쓰면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로그 로분의 1 더하기 로그 K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로그 로분의 1은 사실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빼고 생각하고 로분의 K라고 쓰면 그러면 어
날라오는 값은 지금 람다 프라임의 로그 k만큼의 값이 날라오겠죠. 이만큼 개수가 막 날라올 거예요. 자, 저런 쿼리를 이제 몇 번 하느냐 중요한 거죠. 근데 프라임은 어떻게 할 거냐면 폴딩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QX에 대한 그 럼플리너 커미먼트, 그러니까 값을 이벨리션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면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걔를 차수를 반으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QX를 커밋을 하는데 얘는 K-1차 폴리노미얼이고 얘에 대해서 커밋을 하고 그다음에 람다 프라임만큼 물어보면 그러면 람다 프라임의 로그 K개만큼 답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걸 반으로 줄여서 2분의 K-1차로 줄일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또 반으로 줄여서 4분의 K-1차로 줄일 거고 그렇지 말고 2분의 K-1 4분의 K-1 이런 식으로 쭉 불러놔요. 그럼 이거 몇 번 해야 돼요? 로그 K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로그 K번. 이건 로그 K번. 자, 첫 번째일 때는 지금 람다 프라임 로그 K였죠. 두 번째일 때는 얼마예요? Q 프라임 X에 대한 폴리나 커미먼트인 경우에는 프루프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람다 프라임 로그 2분의 K죠. 두 번째는 람다 프라임의 로그 2분의 K. 그 다음은 로그 4분의 K. 그 다음은 8분의 K.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근데 자, 이거 쓰면 람다 프라임은 다 있죠. 뽑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로그 K도 다 있죠. 로그 K가 있고 두 번째 거는 이건 뽑아내고 1이고 두 번째 거는 1 빼기 로그 2고 그 다음 거는 1 빼기 로그 1 빼기가 아니죠. 로그 K가 있고 이렇게 뺐습니다. 로그 K는 지금 로그 이런 게 지금 로그 K개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K개가 있고 빼기가 있죠. 빼기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0이었고 두 번째는 로그 2, 그 다음은 로그 4, 로그 8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얼마까지? 로그 거의 K까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묶여있죠. 자, 이 값이 얼마예요? 이거를 보면 이거 뭐 다 밑이 2라고 생각하면 얼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여기는 로그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죠? 뭐 2분의 1, 뭐 로그 2K, 로그 2K 플러스 뭐 이런 식이죠. 대충. 앞에는 로그 2K의 제곱이고 빼기 얘는 2분의 1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충 보면 2분의 1 로그 K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람다 프라임의 뭐 2분의 1의 로그 K의 제곱인데 뭐 2분의 1 굳이 안 써도 상관없겠죠. 상수니까. 그래서 프루프 사이즈라고 하는 건 베리파이 타임도 똑같지만
사이즈는 오더로 치면 람다 프라임 로그 K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저 QX를 Q 프라임 X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벨리에이션도 막 여러 포인트에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서브셋을 뽑아가지고 이벨리에이션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예쁜 거를 쓸 거예요. 서브셋을 뽑을 텐데 서브셋을 뽑을 때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어떤 애들이 예쁜 애들이에요? 우리 그 베니싱 폴리노미얼 했을 때 했었죠. 어떤 애들이 예뻤었죠? 루트 오브 유니티 이런 애들이 사용하기 좋았죠. 즉 이항 뽑을 거 만약에 이제 이 오메가의 크기를 우리가 n이라고 친다면 어떤 애로 할 거냐면 x의 n승이 1이 되는 그런 x들. 이런 x는 모두 몇 개가 있어요? x의 n승이 1이 되는 n개가 있죠. n차식이잖아요. n차식의 근은 몇 개예요? n차식의 근은 n개죠. 이게 뭐 모드 피든 뭐든 필드인 경우에는 다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x들을 우리가 루트 오브 nth 루트 오브 유니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정수로 보니까 좀 어려운데 복소수로 보면 쉽죠. 복소수로 예를 들어서 x의 n이 x의 제곱이 1이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복소수에서. 근이 뭐예요? 1바 마이너스 1이죠. x 4승 1이다.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죠. x 3승 1이다. 1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물론 오메가 3승이 1이 되는 오메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x 3승 1이다. 그림을 그림 복수평면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단위원을 그리고 1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요점 이게 120도 이게 120도. 아마 뭐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인지 2분의 얼마예요?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거꾸로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이렇게 되게 맞아요? 밑에 거는 둘 다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인 경우에는 뭐 값이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동작하는 건 똑같아서 모두 피해서 하는 거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루트 오브 유니티를 모아놓은 걸 오메가로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메가의 n승은 1이고 오메가는 그 중에서 그냥 제일 작은 정수라고 보면 되고 사실 어떤 정수로 상관은 없어요. 우리 소팅하고 할 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오메가를 아무나 뽑으면 되는 거고 여하튼 오메가의 n승이 1인 거고 이 나머지 것들 오메가 제곱 이런 것들은 다 1이 아닌 것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라지 오메가라고 도면을 잡아가지고 쓸 건데 n을 어떤 걸로 잡을 거냐면 특별히
얘는 우리가 짝수로 잡을 거야. n이 만약 짝수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 예를 들어서 x가 오메가에서 하나 뽑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x의 제곱도 오메가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어때요? 음,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오메가에다 몇 승을 해도 들어가죠.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거를 하지 않고 오메가 프라임을 할 텐데 오메가 프라임은 뭘로 할 거냐면 오메가들 중에서 이런 애들 모은 거예요. 오메가 프라임은 x의 2분의 n승이 1이 되는 그런 x를 모은 거로 쳐요. 즉 그림에서 보면 얘가 x 16승은 1 이런 거죠. 그러면 x들의 모임이 저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x 8승은 1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앞에 걸 우리가 오메가로 쓴 거고 뒤에 걸 오메가 프라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에 있는 어떤 원소 하나를 뽑아가지고 걔를 제곱을 했어요. 걔는 오메가 프라임 안에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있어요. 요 값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오메가로 치면 얘를 제곱하면 오메가 제곱이죠. 맞아요? 이 값은 오른쪽에 있는 점에 들어가요? 이 그래프 안에 있는 점에 들어가요? 이 점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죠. 뭐 다른 점, 예를 들어 이 점을 잡았다고 쳐봐요. 이 점을 제곱하면 뭐예요? 이게 i잖아요. i를 제곱하면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점은 오른쪽에 보면 들어가요? 마이너스 1이죠. 어떤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이런 점들, 원래 제곱인 점을 잡으면 걔네들 제곱해도 당연히 있겠죠. 원래 제곱인 애들을 잡으면 원래 제곱인 애들은 원래 오른쪽에도 다 들어가는 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쓰면 다 안에 들어가는 거고 제곱이 아닌 점들, 홀수인 점들 이런 점들을 잡아도 제곱하면 어쨌든 움직이죠. 일로 가고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더 가서 이렇게 여섯 칸짜리. 그래서 다 제곱으로 가요. 그렇죠? 사실 오메가 프라임은 어떤 거냐면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승, 오메가 6승 이렇게 짝수들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랑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x를 뽑아가지고 제곱하면 당연히 오메가 프라임 안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성질이 있고 또 하나는 x가 오메가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x는 어떨까요? 오메가에 들어갈까요? 이거 쉽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x의 n승 1인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n승, x의 n승. x의 n승 1이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n이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니까 이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x도 n승하면 1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것들 다 오메가에 들어가야 된다. n이 짝수일 때.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n을 짝수로 쓰면 좋겠죠. 앞으로 n을 짝수로 쓸 거예요. 그래서 n이 짝수면 좋겠다. 항상 짝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더 해볼 게 있어서. 그 다음에 페르마 정리 기억나 알죠? 페르마 정리 어떻게 됐었죠? 음? 페르마 정리 어떻게 됐었어요? 뭐 GP가 있다고 치면 GP 스타 얘는 뭐 1, 2해서 P-1까지고 P는 프라임이라고 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원소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얘를 몇 승을 하면 P-1승 하면 얼마? 1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든 간에 P-1승 하면 항상 1이 되죠. 근데 이 P-1이 프라임일 수도 있고 프라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P-를 우리가 인수분해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뭐 N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자, N 곱하기 Q는 P-랑 어떻게 되죠?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A에다 P-라면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N은 P-의 뭐가 돼야 돼요? 약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N은 P-를 항상 나눠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이즈가 n인데 n이라고 하는 건 지금 x의 n승 1 이렇게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모두 p에서 그런데 얘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얘는 p-1을 나눠 떨어뜨려만 된다. 네, 사실 n이 오더죠. 우리가 보통 오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n을 잡을 때 n이 짝수면 좋았죠. 웬만하면 짝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프라이 할 때 보면 계속 폴딩 접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의 차수를 그러니까 이벨리에이션 하는 것 또는 이벨리에이션 하는 개수를 n개라고 치면 그 다음에는 몇 개로 줄여요? 2분의 n개.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 줄죠. 2분의 n개 이런 식으로 줄어요. 근데 얘도 짝수, n도 짝수, 2분의 n도 짝수면 좋겠죠. 얘도 짝수고 다 짝수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짝수였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갈 때 다 짝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n이 사실 뭐였으면 좋겠어요? 2에 뭔가 거듭제곱 꼴이면 좋겠죠. 케이스 이런 꼴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꼴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은 웬만하면 2의 거듭제곱꼴로 되는 게 계속 반을 적어도 짝수가 되니까 이걸 만들고 그런데 2의 k승이 p-를 나눠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p라고 하는 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약수로 2의 k 플러스 1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p-3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p-3 모양이 어떤 n이라고 하는 건 2의 케이스는 꼴이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게 붙어있는 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꼴 중에서
근데 얘가 프라임이어야 되죠. 이게 프라임이어야 돼요. 중에서 좀 사용하기 쉬운 걸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냥 요거는 어떨까 생각한 거죠. 2에 64승 빼기 2에 32승 플러스 1. 자, 얘는 프라임이에요. 테스트 해보면 금방 되고. 근데 얘는 P 빼기를 얼마예요? 2에 32승 2에 32승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을 2에 32승으로 잡으면 되겠죠. q는 2에 32승 빼기 1로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플라이에서 많이 쓰는 p는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2에 64승 빼기 2에 32승 플러스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필드 사이즈가 얼마예요? 64비트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작아요. 63비트. 그리고 n은 얼마냐면 2에 32승.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면 폴리노멜의 크기가 2에 32승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거고 2에 32승보다 크면 저걸 안 되겠죠. 더 다른 걸 해야 되고 2에 32승이 안 되더라도 2에 32승까지 해야 되겠죠. 고정되는 거. 이베리스 해야 되는 개수가 2에 32승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프라이 베이스 스낙 같은 경우에는 P를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코드를 보더라도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P를 2에 64승 빼기 2에 32승 플러스 1로 하는 걸 많이 볼 거고 그 경우에는 P-1이 2에 32승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N을 2에 32승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런데 물론 N이 2에 32승 이렇게 되면 될 거죠. 어, 사실 더 작은 것도 되게 돼요. N이 2에 32승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Q라고 하는 게 차수가 K-1차가 꼭 2에 32승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훨씬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2에 10승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n이 어쨌든 2에 32승이니까 어쨌든 2에 32승을 가지고 오메가의 32승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32승이 아니라 x의 32승은 1 이거 대신 뭘 하면 되냐면 2의 32승 대신 x의 2의 22승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근을 우리가 오메가로 치면 오메가의 2의 22승 그다음에 오메가의 2의 22승의 제곱 이런 식으로 오메가의 2의 22승의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훨씬 적은 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봅시다. 어, P를 41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음, P-1은 얼마요? 41이죠. 40은 8호 40이죠. 그렇죠? 그래서 2의 3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거듭적으로 보면 2의 3승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이 같은 경우에 루트 오브 유니티를 계산할 텐데 x 이퀄 1, 즉 1승짜리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뭐예요? 1밖에 없죠. x 제곱이 1, 이거는 1과 마이너스 1.
x 4승 2 1. 이거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모두 41에 사는 거예요. 모두 41. 즉 FP, 즉 F41. 얘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1, 0도 들어갈 수 있지만 0은 사실 생각은 안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숫자예요. 물론 마이너스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기 더하기 40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40이랑 똑같은 숫자죠. 자, 4승에서 1이 나면 또 뭐가 있어요? 11의 제곱은 얼마예요? 121. 이거를 모두 40이라면 얼마예요? 안 나오죠. 9의 제곱은 얼마예요? 81. 이거 모두 40이라면 이거 40이죠. 마이너스 1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9의 4승을 하면 얼마예요? 1이 나오죠. 그래서 9. 이게 지금 차수가 짝수잖아요. 9가 원소면 당연히 마이너스 9도 원소죠. 이렇게 4개가 있어요. x가 8승인 경우에는 4개가 있고, 그렇죠? 뭘 찾으면 되냐면 x 제곱이 9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뭐가 있어요? 3. 왜냐하면 이렇게 찾으면 3의 제곱은 9고 이거의 4승은 1이니까. 3이 있고 3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이 있겠죠.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9는 얼마죠? 32인가요? 32. 그래서 제곱해서 32가 되는 거. 모두 41에서. 막 찾으면 되겠죠? 14 해보세요. 14의 제곱이 얼마예요? 196. 196, 446, 196. 모두 41은 얼마예요? 얼마? 30. 맞죠? 마이너스. 그래서 14고 또 뭐? 마이너스 14.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P를 41로 잡으면 그러면 뭐 X 4승 이꼴 1을 사용할 수도 있고 X 8승 이꼴 1도 쓸 수 있고 X 제곱 이꼴 1도 쓸 수 있죠. 만약 서킷이 엄청 커가지고 X 8승, 그러니까 8개를 써야 된다. 그럼 X 8승 이꼴 1, 저 오메가를 쓰면 되는 거고. 서킷이 만약 뭐 점이 4개만 필요하다. 그럼 2의 4승은 1, 저기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요 2의 4승분의 2의 4승 1이 되는 건 뭐냐면 x 8승은 1, 요게 있는 것들을 제곱하면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거. 그 다음에 9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의 제곱은 마이너스 1,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14의 제곱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의 제곱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네. 저렇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P를 이렇게 잘 잡아놓으면 그리고 n도 2에 32로 잡아놓으면 이거보다 작은 애들은 우리가 서킷을 지원하기 쉽겠죠. 물론 2의 거듭 제곱 형태로. 그래서 서킷이 운이 나빠서 2에 뭐 20승 플러스 1다. 그러면 얘 21승짜리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써야 되긴 하지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x를 이렇게 만들어 보. 어, 이제 qx가 있는데, qx가 우리가 이벨레이션을 쭉 해야 되는데, 모두 41에서 정해되어 있는 qx가 있고, 어, 예를 들어서 qx가 얘가 3차식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원소가 몇 개 점 우리가 이벨트 해야 되죠? 4개를 해야 되겠죠. 3차식이니까 4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많이 한다고 그랬죠. 에러 커렉션을 위해서. 그래서 로우분의 1만큼 더 많이 한다고 그랬죠. 5분의 1 곱하기 k. 근데 k는 지금 4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라고 치면 그러니까 2고 얘가 만약 4. 그러면 8개의 점을 이벨리션 해보면 되겠죠. 8개의 점을 이벨리션 할 때 어떤 점을 쓰면 돼요? 저기 있는 1, 마이너스 1, 9, 마이너스 9, 3, 마이너스 3, 14, 마이너스 14. 이걸 할 거라고. 즉, Q1 계산하고 Q 마이너스 1 계산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모든 필드 원소보다 훨씬 적게 계산하는 거죠. 모든 필드를 하려면 우리가 40개를 산수판결을 해야 되니까 보다 적게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풀고 계산하는데 커밋을 만들어야 되겠죠. 커밋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해싱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2개씩 해싱을 하고 또 이거 2개를 해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해싱을 하고. 그래서 최위에 있는 이 루트 값을 우리가 qx의 커미먼트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원래 qx라고 하는 게 3차식인데 3차식 즉 개수가 4개밖에 없는 건데 점은 8개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많이 했잖아요. 더 많이 했죠. 저렇게 qx를 가지고 점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이블리에서 만드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리드 솔만 코딩이에요. 저거 자체가 리드 솔만 코딩이에요. 로분의 1이 아니 우리 정수만 쓸 거야. 만약 정수가 아니면 정수로 해서 만들어야죠. 그게 편해서. 그게 아니면 사실 짝수가 아닌 거잖아요. 중간에 짝수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거듭적으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QX가 뭐 차수가 2의 거듭제꼴이 아니면 앞에 개수, 그러니까 최고창을 0으로 놓고 더 만들어서 그냥 써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버가 이걸 이렇게 주는 건데 만들어서 프로버가 이걸 베리파이한테 주는 건데 이 루트를 베리파이는 뭘 체크를 해야 될까요? 자, 베리파이는
어떻게 제가 로디글인지 테스트할 수 있을까? 즉 3차인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이슈죠. 다 물어보고도 몇 개만 물어보고도 우리가 이게 진짜 3차식을 만든 거다라는 걸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얘를 우리가 로우 디그리 테스트라고 불러요. 로우 디그리 테스트. 실제로 커밋이 프로버가 쭉 해서 해시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루트를 만들어서 커밋을 만들어 줬는데 얘가 뭔가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조금만 물어봐서 이 루트가 실제로는 뭐 3차식을 커밋한 거다. 이거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로우 디그리 테스트예요. 여기서 로우 디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럼 하이 디그리는 뭐냐? 하이 디그리는 디그리가 예를 들어서 P에 거의 비례하면 하이 디그리. P는 크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서킷 정도의 차수를 가진다 그러면 로우 디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우 디그리 테스트를 우리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인터랙티브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QX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3차다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3차식이다. 4개가 있다. 그럼 얘를 이제 계속 접을 거예요. 폴딩을 할 거예요. 폴딩을 통해서 차수를 반으로 줄여나갈 거예요. 3차였으면 그 다음에는 1차가 되고 그 다음에 0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이 4개였으면 4개의 점의 거를 2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걸 1개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차, 1차 줄여나가요. 이걸 우리가 이제 폴딩 스킴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프로브는 이게 폴딩해서 뭔가 계속 줄 거야. 그래서 당연히 베리파이는 이 폴딩 할 때 이 폴딩이 제대로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계속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폴딩을 하고 또 뭐 물어보고 뭐 주고 받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모구번을 할 거예요. K차라고 치면 K-1차라고 치면 QX가 K-1차라고 치면 이거를 모구 K번 할 거고 우리가 이걸 폴딩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쿼링하는 거를 할 거예요. 쿼링. 사실은 이제 이게 폴딩을 막 해서 받은 다음에 진짜 이게 맞게 된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쿼리를 할 거예요. 쿼리를 한 번만 하고 받으면 그러면 이 폴딩이 다 제대로 맞게 됐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폴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폴딩. 기본적으로 프로버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로버는 뭐 Q 값들을 다 커밋한 거잖아요. 이별레이션 해가지고 합쳐놓은 거잖아요. Q1, Q-1 이런 것들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8개가 있었던 거죠. 8개를 계산해가지고 커밋한 거였잖아요. 한 번 폴딩을 하면 얘를 4개로 줄이는 거예요. 안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8개를 4개 점으로 줄인다는 게 폴딩이에요. 차수를 생각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8개의 어떤 벡터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러면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원소들을 합칠 때 랜덤을 붙여서 합치겠다는 거죠. 그게 다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Q1, Q-1, Q9, Q-9.
있는데 얘를 합쳐가지고 뭔가 뭐로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어떤 폴리노미얼이 있을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이 폴리노미얼에서 연산한 값으로 이비례전 값으로 얘도 합쳐가지고 만들 텐데 그거에 이비례전 값으로 얘도 새로운 B로 가지면 Q 프라임을 씁시다. Q 프라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4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합칠 거예요. 그러면 Q2 프라임에 얘는 Q2 프라임에 마이너스. 그런데 예를 들어서 QX가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리고 얘를 잡은 Q 프라임 X는 1차식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개짜리로 그러니까 원래 코비스는 4개가 자유로웠는데 이게 2개가 자유로우니까 1차식 주는 거고 Q 프라임 X는 0차식 즉 상수인 거예요. 상수. 그러면 Q 프라임 1과 Q2 프라임 1과 Q2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은 어때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크할 거예요. 이 2개가 같은지. 그래서 베리파이어가 마지막에는 이 2개를 다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2개를 줬는데 두 값이 다 상수더라. 똑같은 값이 들더라. 그럼 상수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QX가 로디그였다. 3차 이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QX가 뭐 7차였다. 그러면 Q2 프라임 1과 Q2 프라임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값이겠죠.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연히 같아질 수 있지만 높은 확률로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상수인지 테스트하는 걸로 우리가 로우 디그리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우리가 Q 프라임 X, Q2 프라임 X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QX가 3차식이라는 거를 베리파이어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폴딩해서 값을 계속 주는 거를 우리가 폴딩 스킨, 폴딩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그래서 폴딩을 해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프로버 베리파이를 쓰면 얘가 커밋을 해서 줘요. 루트를. 그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해서 더 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얘네 둘을 폴딩할지 랜덤 값을 주는데 그 랜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2개를 합쳐가지고 새로 나온 폴리노미에 대해서 다시 또 커밋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새로운 랜덤을 주고 합치라고 하고 또 합치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폴딩 페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폴딩. 그런 다음에 이 폴딩이 진짜 제대로 맞게 이벨루션 한 건지는 사실 모르죠. 우리. 프로버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베리파이가 이제 쿼리를 하는 거예요. 쿼리를 사실 한 번 한다고 했지만 쿼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리파이어가 Q1 값은 얼마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뭐 Q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은 얼마야? 그다음에 Q2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Q1, Q-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프로버가 대답을 해주겠죠? 저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요거는 제일 첫 번째 QX에 커밋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Q 프라임 X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도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Q2 프라임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아예 1-1만 물어보는 거예요. 1-1 전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프로버가 대답을 해주겠죠. 저 값은 얼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커밋먼트한 그 먹글트리 패스에 있어, 이렇게 다 알려주겠죠. 이 과정이 쿼리 페이지예요. 쿼리 페이지고, 이 쿼리 페이지에서 베리파이가 뭘 체크하냐면 Q1 값과 Q-1 값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Q 프라임 1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계산한 식이 있기 때문에 베리파이 준 값을 가지고 랜덤하게 섞는데 랜덤이 얼마인지는 베리파이가 아는 거니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Q 프라임 1 마이너스 1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또 조합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Q 프라임 1 값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그런데 Q2 프라임 마이너스 1 받았잖아요. 이거랑 같은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중간 랜덤하게 막 물어보는데 사실 그냥 랜덤, 뭐 완전히 랜덤이 아니라 잘 패스를 따라가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럼 이게 로디글인지 아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폴딩 페이지를, 그러니까 이 Q 프라임 X, Q2 프라임 X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QX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3승이라고 쳐요. 그러면 얘를 두 개로 쪼갤 거예요. 짝수와 홀수로. 짝수, 홀수. 여기서 짝수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차수가 짝수인 게 1과 3x 제곱이 짝수죠. 그래서 1과 3x 제곱. 홀수에 해당되는 게 2x랑 4x 3승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x가 있으니까 x 뽑아내고 2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 파트 얘를 이제 짝수 파트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를 홀수 파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x라고 쓰면 뭐 다른 문자로 쓰고 z라고 써봅시다. 또는 x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자, 저기 짝수 쪽이랑 홀수 쪽이랑 둘 다 x 제곱 이런 거 있지 뭐 x 3승 이런 건 없죠. 왜냐면 다 뽑아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q의 x를 짝수랑 홀수로 따로따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그럼 QE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항해수는 몇 개예요? Q에 비해서 절반이죠. Q5도 절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수를 보면 이제 X제곱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다른 문제로 치환해버리면 QEZ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차수가 어떻게 돼요? QX에 비해서 절반이 되죠. 차수 자체 절반을 줄어들 거죠.
그래서 프로버랑 베리파이가 쓰면 얘가 뭘 줄 거냐면 커밋을 Q를 X를 해서 줄 텐데 여기에 이제 QEX랑 QOX가 있으니까 이거를 두 개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칠 때 뭘로 합칠까에 해당되는 랜덤 값을 줄 거예요. 랜덤 값 주면 그러면 이제 새롭게 나와지는 Q 프라임 X 폴딩된 Q 프라임 X를 우리가 뭘로 쓸 거냐면 X를 안 쓰고 Z로 쓸게요. Z는 QEZ 더하기 RQOZ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Q 프라임 Z라고 하는 거는 차수가 2분의 1이 됐죠. QX 차수보다. 왜냐하면 Q 프라임 Z를 우리가 써보면 실제로 위에 예제로 1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R 2 플러스 X 제곱이 아니라 Z로 써야겠죠. 3Z 이 R 2 더하기 4Z 이렇게 쓸 거예요. 자, Z에 대한 1차식이죠. 저렇게 이제 줄여나갈 거예요. 이건 아론 구체적인 숫자이고. 음. 어, 실제로 이제 프로버가 QX 그러니까 코에피션트로 주어져 있는 QX를 가지고 짝수홀수 나눈 다음에 R 곱해가지고 새로운 폴리nomi을 만들고 다시 또 이벨루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벨루션 포인트로 그냥 바로 Q 프라임 Z에 대한 이벨루션 포인트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음, 지금 Z는 X 제곱을 우리가 치환한 거였죠. 치환한 거였어요. Q 프라임 Z 자리에다가 Q 프라임 여기 다시 쓰면 Q 프라임의 X 제곱이 Q2의 X 제곱 더하기 R 곱하기 Q0의 X 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Z가 X 제곱 있으니까 만약에 이 X 자리에다가 자, 오메가를 넣고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을게요. 두 개를. 오메가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식은 똑같죠. 식은 똑같고 그다음에 어, 이 자리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 자리에 Q 오메가를 넣으면 얼마예요? Q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Q 제로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Q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빼기 오메가 Q 5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Q 2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어, 나누면 되겠죠. 2분의 Q 오메가 Q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죠. Q 5 오메가 제곱은 마찬가지로 오메 이번엔 빼면 되겠죠. 빼면 빼서 더하면 2 오메가 분의 Q 오메가 빼기 Q 마이너스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를 사실 뭐 오메가를 써도 되고 X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얘를 Q 프라임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이 자리에다가 넣어보면 Q 프라임 밑에다 더 상관없어요. 어느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Q 프라임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요? 넣어서 정리하면 2분의 Q 오메가 더하기 Q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더하기 R 곱하기 2 오메가 분의 Q 오메가 빼기 Q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Q 오메가로 묶으면 그러니까 Q 오메가는 Q 이렇게 하면 2 오메가 분의 오메가 더하기 R Q 오메가 그 다음에 더하기 조금 빼기니까 2 오메가 분의 오메가 빼기 R Q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리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 제곱을 그냥 Z로 쓰면 Q 프라임 Z는 오메가 썼는데 이거 그냥 X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2X분의 X 플러스 R QX 더하기 2X분의 X 마이너스 R Q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QX가 주어졌으면 이걸 짝수 홀수분 나눠야 되죠. 짝수분 홀수분 나누고 그 다음에 홀수분 같은 경우는 X를 뽑아내고 R 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Q 프라임을 만들면 되죠. 근데 그 식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그냥 된다는 거예요. QX가 주어졌으면 그거를 2X로 나누고 X 플러스 R을 해주고 더하기 Q 마이너스 X하고 2X로 나누고 X 빼기 R을 곱해가지고 두 개 더해주면 그러면 이거는 X에 대한 식이겠죠. 그런데 X에 대한 식인데 X텀은 다 없어지고 홀수텀은 다 없어지고 X제곱, X4승 이런 것들만 쭉 남아요. 그래서 이걸 쭉 쓰면 뭐 어떤 거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X4승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야. 해보면. 그렇게 맞는 거라서. 그래서 이 X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X제곱에 해당되는 걸 Z로 쓸 거라는 거죠. 얘는 Z제곱, Z3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Q 프라임 X, Q 프라임 Z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접은 거. 우리는 이걸 Q 프라임이라 썼는데 원래 있던 QX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값 두 개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하면은 계산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Q1, Q 아까 마이너스 1, Q9, Q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쭉 있었죠. 자, 이 밑에 해당되는 값은 Q 프라임 얼마에 돼요? 위에 지금 X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아래쪽은 Z는 뭐였어요? X 제곱에 된다니까 이건 Q 프라임이 얼마? 1.
그다음에 9랑 마이너스 9를 해서 나오는 Q 프라임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3이랑 마이너스 3을 해서 나오는 거는 Q 프라임 14랑 마이너스 14 하는 거는 Q 프라임 마이너스 9. 실제 계산도 할 수 있죠. Q 프라임 1은 얼마예요?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x에다가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r 더하기 1 q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r 빼기 1 q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받은 r 값과 q1, q 마이너스 1은 원래 있었던 값이죠. 그거 두 개 가지고 q 프라임 마이너스 1, q 프라임 1을 계산할 수 있겠죠. 저런 식으로 다 계산합니다. 두 번. 저거는 이제 프로그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계산할 수 있어요? 베리파이어도. 베리파이어도 만약에 Q1과 Q-1을 알면은 Q 프라임 1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베리파이가 뭘 할 수 있냐는 얘기냐면 베리파이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Q1과 Q-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Q 프라임 1을 물어봤어요.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지 확인하는 얘기는 실제로 제대로 프로브가 채팅하지 않고 계산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할 거예요. Q2 프라임 같은 경우는 얼마 될까요?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 다음에 9랑 마이너스 9이니까 여기는 Q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직 폴딩 페이지예요. 폴딩을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Q 프라임, Q2 프라임은 다 만들어서 저렇게 폴딩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크도 할 텐데, 체크할 때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베리파이가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폴딩이 제대로 됐느냐, 체크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Q1, Q-를 물어보고, Q 프라임 마이너스, Q 프라임 1. 사실 물어본다는 게 얘를 안 물어봐도 되죠. 좀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는 건 이거 물어보고, 얘 물어보고, 얘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코패스처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그래서 얘 물어보고 Q3 물어보고 Q-3 물어보고 Q-9 물어보고 Q2 프라임 1 물어보고. 그럼 로우 대결이라면 저 패스 쭉 따라갔을 때 Q2 프라임 마이너스 1과 Q2 프라임 1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저희 다 맞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큐리티 어널리시스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진 않고 간단하게 저게 맞게 정말 동작하는 건지. 어, 우리가 이제 QX가 있고 그 다음에 HX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K-1차식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메가의 범위에서 이베리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메가의 범위에서 이베리션을 하는 건데 오메가만큼 개수만큼 쭉 이베리션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델타만큼 값이
델타만큼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둘 다 3차식이에요. 근데 오메가를 4개로 잡았어요. 그러면 Q1 계산하고 뭐 Q2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Q3, Q4, 그다음에 H1, H2, H3, H4. 그러면 이 점이 4개 있는데 몇 개의 점이 적어도 틀리게 돼요? 만약에 4개 점이 다 똑같다. 그럼 같은 식이죠. 근데 두 개의 3차식이 서로 달라요. 그럼 몇 개의 점이 적어도 달라야 돼요? 쉽죠? 적어도 한 개. 한 개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식이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3차식인데 4개 점만 있으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냥 한 개만, 그 얘기는 뭐냐면, Q가 천차식이에요. H도 천차식이에요. 그렇지만 한 개만 달라도 두 개는 다른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3차식인데 만약 Q8까지 계산했다고 쳐봐요. H8까지. 그럼 몇 개의 점이 다를까요? 몇 개의 점이 같을 수 있어요. 우연히. QX가 있고 HX가 있는데 얘가 우연히 같아지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 X는 몇 개예요? 많아봤자 3차식에서. 3차식의 근은 3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연히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근이다. 그러면 같을 수 있겠죠. 이게 근이다. 같을 수 있겠죠. 이게 근이다. 같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 근이 아닌 것들은 다 다르겠죠. 5개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QX가 1000차식이에요. 1024차식이에요. 그러니까 1023차. HX도 당연히 1023차예요. 근데 우리가 이벨루션 한 거를 2048개를 이벨루션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폴리노미얼은 몇 개의 점에서 다를까요? 적어도 거꾸로 이 두 개의 폴리노미얼은 많으면 몇 개의 점에서 같을 수가 있을까요? 1023개죠. 그러면 몇 개 점에 달라요? 1200개. 대충 한 2분의 1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QX가 K차인데 이게 K차, K-1차식이에요. 둘 다. K-1차인데 오메가를 로분의 1 K로 잡았어요. 더 많이 잡은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잡았을 때 이걸 이제 우리 N이라고 쳤으면 그러면 이 두 개 Q랑 H는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몇 개나 같을 수 있을까요? K-1에서 한 개 같겠죠? 나머지가 다 다르겠죠. 즉 로분의 1K 마이너스 1K만큼 다르겠죠? 맞아요? 왜냐면 K만큼 같으니까 저 뺀 만큼이 다르겠죠? 이걸 우리 비율로 따지면 전체가 지금 로분의 1K 중에서 로분의 1K 빼기 1K만큼 다른 거죠. 그렇죠? 같은 건 K. 그러니까 로분의 1K분의 K만큼 같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면 뭐가 되냐면 얼마 돼요? 로만큼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그러면 두 배를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QX가 아닌데 다른 H로 가지고 한 건데도 다 로우 디그리는 통과한 건데 그렇지만 우연히 같다라고 얘기할 수, 뭐 같은 거같다고 얘기, 디텍트 못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같다고 얘기하는 확률이. 만약에 4배를 했으면 그러면 4분의 1의 확률로 더 적은 확률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델타라고 하는 건 fraction of the x, 그러니까 오메가 들어가는 중에서 서로 다른 것. 그러니까 로우분의 로우가 사실은 서로 같을 확률이 되고 우리가 대충 보면 1 빼기 로가 델타 같죠? 그래서 로만큼이 4분의 1면 4분의 1만 같을 수 있으니까 1 빼기 로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프로버가 치팅을 했는데도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우연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여기 QX였고 사실은 프로버가 HX를 가지고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점이 달랐는데 이런 점이 달랐는데 실제로 물어보는 거는 같은 점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확률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얼마냐면 1 빼기 델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할 거잖아요. 베리파이 여러 번 물어볼 거예요. T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T번. 저만큼 치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치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했을 때 달랐는데도 패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다른 건 아니었는데 QX였고 네, 네. 우리가 폴딩을 한다고 했죠. 폴딩을. 접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접는다고 그랬죠. K자리가 있었는데 접어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죠. 접었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QX랑 Q'X가 사실은 모양이 접힌 모양이 아닌데도 우연히 물어본 게 잘 맞아서 잘 접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음, P분의 K 그러니까 근이 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QX랑 이걸 접은 Q'X가 있는데 Q'X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 거예요. 뭐 H'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연히 같아지는 확률은 X가 그냥 잘 뽑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이 K개가 있는 거고 그런데 X는 아무거나 막 뽑히는데도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니까 전체가 P분의 K.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뭘 한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텀이 하나 더 붙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델타가 1 빼기 로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알려져 있는 게 1 빼기 루트 로 정도까지 델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컨셉적으로 그냥 예상하기는 델타가 1 빼기 로까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는 뭐냐면 우리가 코드워드를 할 때 로우분의 1만큼 더 늘렸잖아요. 많이 늘렸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러를 많이 디텍트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에러를 디텍트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게 들어오면 디텍트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직 증명이 된 거는 분석이 된 거는 이게 로우분의 1만큼 늘어나도 디텍트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에러 달라지는 게 지금은 루트 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저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t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좀 더 크게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 뭐 1-로로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대부분 뭐 로를 2분의 1로 잡았다. 그러면 t를 그래서 128번 하면 되더라. 만약에 그러면 프루프 사이즈가 128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프루프 사이즈를 4분의 1로 줄이고 싶으면 로를 얼마나 잡으면 돼요? 이를 4분의 1로 줄이고 싶어요. 즉 32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로를 얼마 잡으면 돼요? 8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1에 4승이 돼요. 4승인가요? 더 큰가요? 4승.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2초 걸릴 게 16초 걸려요. 만약에 t를 8분의 1로 줄이고 싶다. 8분의 1로 줄이고 싶다. 어떻게 돼요? 맞나? 이게 맞게 한 건가 지금? 8분의 1로 줄이고 싶으면 그러면 2분의 1에 8승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56승분의 1. 즉 프로버가 256개를 계산해요. 프로버의 시간이 256배 늘어나면 그러면 프로버의 사이즈는 8분의 1로 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트레이드 오프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프 사이즈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프로프 타임을 늘리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 텀은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1 빼기 뭐 델타분의 1분의 델타분의 맞나? 1분의 1 빼기 델타분의 1 빼기 델타가 이제 어, QX가 아닌데도 우연히 HX랑 같아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확률은 1 빼기 델타고 이걸 T번 하면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폴딩을 한다고 그랬죠. QX를 Q 프라임 X로 폴딩을 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된 거냐면 QEX고 그다음에 R, QOX 뭐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R이 우연히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얘가 뭐 다른 거랑 같아질 수도 있겠죠 뭔가.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확률이 그냥 P분의 K다. 생각을 우리 P분의 K는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시큐리티 어널리시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프라이 시큐리티 어널리시스는 좀 복잡해요 많이. 알고리즘 코드 이런 거 복잡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프라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프라이의 기본은 폴딩하는 거랑 그다음 베리파이어에서는 폴딩이 맞는지 체크하는 거. 그걸 통해서 에러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거고. 자,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사실은 이게 벌써 리드 솔먼 코드를 쓴 거예요. 우리가 QX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이게 좀 3차식이었는데 Q1하고 Q-1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몇 개를 했었어? 8개를 했죠. 8개를 했다는 게 이게 리드 솔먼이에요. 리드 솔먼 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리드 솔로만 에러 커렉션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서 4개 점이 있어요. 4개 점. 얘를 폴리노미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이벨리에이션을 해요. 8개의 점에 대해서. 이게 리드 솔만 코딩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QX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QX에다 이벨리에이션을 4개만 하지 말고 더 한다. 이게 리드 솔만 코딩이에요. 그 자체가 리드 솔만 코딩이에요. 끝이에요, 사실. 리드 솔만 코딩을 해서 뭔가 폴리노미얼 컨스트럭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건 패스트 리드 솔로만 뭐 IOP잖아요. 여기서 패스트는 이제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처럼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도 접거든요. 계속 똑같이 짝소울스 해가지고 그런 똑같이 그런 알고리즘 접어가지고 한다. 그것 때문에 F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FFT처럼 그렇게 접어서 하는 거를 쓰고 있다. 또 다른 점 있나요? 없으면 여기까지 합시다.